자, 이번 강의 주제는 자바의 지정자입니다. 모디파이어입니다. 이 지정자는 자바 관련 시험에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지정자가 뭘까요? 자, 그러면 이 지정자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언어에서 지정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정자는 영어로 modifier인데 설명하기 전에 다르게 어떻게 해석했나 이해 봅니다. 지정자는 한정자 또는 제한자 또는 수정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정자 그러니까 그 뜻이 명확하게 가슴에 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제한자 그럼 어떤 뜻일까요? 가슴에 딱 와 닿습니까? 바로 이 지정자는 곧 제한자라는 의미니까 이 지정자를 기술하면은 어떤 제한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바의 지정자, 제한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보면은 크게 이 조건 지정자하고 기타 지정자를 구분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 조건 지정자 시험에 많이 거론되는 내용이죠. Public, Protected, Private 이 세 개가 조건 지정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건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조건 지정자로 딱 이름을 붙였는데 두 번째 이 기타 지정자는 명확하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기타로 분류한 것은 무엇이냐. 자바의 지정자 여기 파이널, 앱스트랙트, 스태틱 등등 많이 있는데 이거는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파이널을 앞에 붙였을 때, 앱스트랙트를 앞에 붙였을 때, 스태틱 많이 보았습니다. 앞에 붙였을 때 그 의미, 특성을 달리하니까 그냥 기타 지정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바 공부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지정자는 공부를 해야 할 것이고 시험과도 많은 연관을 가집니다. 그러면 자바 코드에서 이 지정자는 어디에 기술하느냐? 앞쪽에 기술하는 것이죠. 아래 예를 봅니다. 클래스 A에서 파이널 INTA는 1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파이널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지정자인데 이 파이널은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콘서트, C 언어 같은 데서는 콘서트를 사용하죠. 바로 이 상수라는 뜻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 A는 변수처럼 보이지만 파이널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죠. 더 이상 새로운 값은 대입이 불가능한 거죠. 곧 A는 무엇만 가질 수 있을까요? 1이라는 값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기 스태틱, 프라이빗, 그리고 퍼블릭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정자가 뭔지 그 개념만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자, 먼저 이 객체 지향 언어에서 중요한 조건 지정자부터 살펴봅니다. 조건 지정자 설명하기 전에 개요를 한번 이야기하면은 이 객체 지향 언어는 클래스 단위로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클래스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조건을 허용하느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건 지정자입니다. 자, 그럼 화면을 봅니다. 화면에 제가 두 개의 클래스 A하고 밑에 클래스 B 가져왔습니다. 이때 클래스 B에서 클래스 A에 정의된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한다라고 하였을 때 어디까지 얼마나 그 접근을 허용할 것이냐 그 결정하는 게 바로 접근 지정자인데 이 자바에서 이 접근 지정자는 앞에서 세 개라고 하였죠. Private, Protected, Public 세 개라고 하는데 실제로 세 개가 아니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글자 적을 수 있는 거는 세 개인데 생략한 것까지 치면 몇 개일까요? 네 개라는 거죠. 우리가 생략되었을 때를 용어로 여기 디폴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A 클래스를 볼까요? 바로 A 클래스에 여기 프라이빗 바로 이거는 전용 이렇게 해석하고 두 번째는 앞에 아무것도 없죠. 바로 생략된 경우 조건 지정자가 생략되었다. 디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프로텍티드 이거는 보호 모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릭은 말 그대로 공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건 지정자를 기술했을 때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 프라이빗하고 INTA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외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A 클래스에 정의된 INTA는 1 값은 외부에서는 어떻게 직접 접근해갖고 사용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외부에서 절대로 사용 못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서 자바에서는 이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데이터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 바로 이 클래스 B에서 이 클래스 A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코드에서는 먼저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intA는 1 이것만 이 B 클래스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고 나머지는 접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세부적인 좀 이따 이야기하고 먼저 코드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B 클래스에서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뭔가 실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P라는 객체를 생성하고 아래쪽 출력문에서 여기 P.A, P.get, P.B, P.C, P.D 바로 이 클래스 B에서 생성된 객체로 어디에 A 클래스의 A, B, C, D, get 이런 걸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이 A만 이 구조에서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여기 코드에 첫 번째 출력문을 주석 처리하였습니다. 출력문에 P.A가 있죠. 바로 이 A를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이 A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프라이빗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렇게 코딩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류가 발생되겠죠. 이 내용은 오류 관련 부분에서는 시험에 많이 출제된 부분입니다. 해서 제가 주석 처리하였습니다. 왜? 실행하면 오류가 나니까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것은 외부에서 절대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두 번째 출력문에 보면 여기 P.get 바로 이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따라가 볼까요? 자, get이라는 메소드를 따라가 보니까 get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용으로 되어 있죠. 퍼블릭으로 되어 있으니까 접근 가능한 거죠. 바로 이 공용으로 처리된 이 get 메소드를 통해서 어디로 A를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 이야기합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서 클래스 안에 프라이빗으로 정의된 것은 외부에서 직접은 절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 접근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접근해서 반환받아서 외부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바에서 접근 지정자가 생략된 경우, 여기 intB는 2가 있는데 이 생략된 경우, 이 생략된 경우는 디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시험에 놓으면 이렇게 출제됩니다.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앞에서 패키지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패키지는 디렉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디렉터리는 곧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다른 예를 하나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노량진에 와서 자취를 한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노량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 와보니까 이 물가도 만만찮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혼자 방을 얻어서 사용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몇 사람하고 어울려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을 얻어서 같이 사용하면 돈이 줄어들겠죠. 그랬을 때 하나의 방에 혼자 살 수도 있고 하나의 방에 여러 친구들과 같이 생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패키지, 디렉터리가 하나의 방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방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패키지, 디렉터리를 하지 않고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친구 이런 용어를 쓸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그 자바 패키지에서 이 하나의 패키지에는 클래스가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가 여러 개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만약 3개의 클래스가 있었다고 했을 때 이 3개의 클래스는 프렌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친구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면 객체 지향 언어에서 바로 이 친구 이런 용어를 실제로 사용합니다. C++ 이런 데서도 친구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뭐 친구, 프렌드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은 똑같습니다. 해서 정리합니다. 친구는 가까운 사이죠. 해서 이 객체지향 자바에서 접근 지정자를 생략했을 때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접근하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어떤 패키지가 있을 때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1, 2, 3, 3개의 클래스가 있으면 이 3개는 친구니까 서로 그냥 데이터를 접근하도록 허용하자 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객체지향 언어 자바에서 접근 지정자를 생략했을 때는 디폴트라고 하는데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들끼리는 접근을 허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프로텍티드를 기술했을 경우 이거는 보호 모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자식은 접근하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부모 자식 관계는 서로 끈끈한 관계가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객체지향 언어 자바 접근 지정자 프로텍티드는 패키지 내부 외부 무한하게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라도 자식이면 어떻게 접근을 허용하는 허용 범위를 지정할 때 프로텍티드를 기술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뭐 퍼블릭인데 이거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왜? 너무 단순하니까. 그냥 외부에서 다 접근해. 다시 말하면 여기 퍼블릭으로 정의된 INTD는 4하고 get 메소드는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바의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다루는데 지금 설명한 이 접근 지정자 개념은 객체지향 언어가 가지는 그 일반적인 특징 모두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 시뿔뿔 등등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필요하면 나중에 시뿔뿔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설명한 이 접근 지정자를 표로 다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접근 지정자 자바 4개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프라이빗 전용, 두 번째 생략한 경우 디폴트라고 하였고, 세 번째 프로텍티드 보호 모드, 네 번째 공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접근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정리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이 프라이빗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내부에서는 절대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 X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끝을 봅니다. 공용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외부에서 무조건 다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 생략했을 경우하고 프로텍티드를 기술했을 때 그 차이만 정리하면 되겠죠. 바로 이 생략한 경우하고 프로텍티드를 기술했을 때 필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같은 패키지에 있느냐 다른 패키지에 있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패키지는 방, 하나의 방은 같은 친구들이 어울려 살 수 있다. 해서 친구니까 우리 서로 접근하게 해주자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이 생략된 경우는 친구 개념이 되어가고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접근을 허용한다. 해서 여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동그라미 접근을 허용하고 같은 패키지에 없으면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없다 해서 X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프로텍티드이겠죠. 그러면 이 프로텍티드는 제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끈끈하니까 자식이니까 너는 좀 접근해라 이거죠. 그게 바로 프로텍티드인데 이때 또 필요한 게 자식 클래스냐 자식 클래스가 아니냐 이 내용이죠.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서 자식의 관계가 성립하는 클래스도 있을 거고 자식의 관계가 아닌 일반 클래스도 있겠죠. 해서 자식 클래스, 일반 클래스 이런 용어를 씁니다. 해서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프로텍티드는 무엇을 자식이면 접근하자라는 거죠. 해서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이 표를 보고서 전용, 생략된 경우, 프로텍티드, 공용, 밑으로 갈수록 어떻게 접근 허용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것이고 생략된 경우하고 프로텍티드만 정확히 정리하면 되겠죠. 바로 이 프로텍티드는 보호 모드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일지라도 자식은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두 개의 클래스 A, B에서
그거는 생략된 경우도 접근이 되었죠. 바로 이 하나의 원시 파일에 두 개의 AB 클래스가 있을 때 그걸 번역하면은 그 AB 클래스는 같은 패키지에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생략된 경우는 접근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접근 지정자, 객체 지향 언어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거의 모든 객체 지향 언어는 제가 설명한 이 원리를 따른다.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이 접근 지정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 접근 지정자는 필요한 것은 뒤에서 설명할 것입니다.